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작가 차유리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면서 동화작가 일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면 도서 대출 반납 업무를 하고 이제 장서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서관이 좋은 점이 사람이 항상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주로 많이 글을 쓰고 이제 오후에는 조금 바빠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오는 시간이라서 그때는 이제 잠시 못 하다가 그래도 도서관이 또 쉬는 시간이 드문드문 생기면 그때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올 때 대화를 조금 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재밌었고, 뭐 친구들이 어떤 일이 있었고, 요새 고민이 뭐고, 뭐 학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부모님과의 관계 얘기도 하고, 이럴 때 보면 조금 동화에 쓰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제가 도서관에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책을 이제 여러 번을 읽어준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는 묘지공주 역사 이야기가 좋았고 인어소녀에서 이제 친구 이야기가 좋았다. 그럼 그 두 개를 합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여서 듣고 보니까 너무 괜찮은데? 그래! 이렇게 바로 이제 그 해에 이제 작품을 써서 그 책이 이제 비룡소에서 이제 상을 받고 나오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네, 저는 이제 10대 때 만화가가 꿈이었었거든요. 그때 그림을 열심히 그리긴 했었는데 뭔가 나와는 맞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포기하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10대 시절에 만화를 그렸을 때 그 노트들이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를 보면서 내가 10대 때 그 쓴 이야기들이 다 주인공들이 어린아이이고 판타지 내용이 많았던 거를 떠올리면서 그럼 나는 이제 어린이가 주인공인 책을 써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동화 쪽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어떻게 키울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만화 보라고 하고 싶어요. 만화에서는 이게 상상력이랑 창의력이 이게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만화 같은 경우가 저는 가장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고 저는 초등학교 때 만화책 한 2,000권 정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 만화들이 저 동화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서관 일할 때도 우리 아이가 만화를 봐서 좀 못 보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만화 보라고 적극 추천하는 편이기는 해요.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이 어린 데서도 계속 좋아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 한국에는 인어 이야기가 없을까? 하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인어 설화 전설들이 되게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수십 가지를 모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뭐 인어소녀라는 책도 썼었고 미지의 파랑이라는 책도 썼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수집했던 그 설화들이 너무 나만 알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모았던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책을 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추려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 골라서 이제 내게 되었어요. 다른 설화에서는 그러니까 인간과 인어가 서로 약간 낯선 존재였었는데 신짓개에는 유일하게 인간과 사이가 좋았고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불러주면서 사이가 좋았던 점이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짓개의 이야기를 인어소녀, 미지의 파랑 두 군데에 넣었던 거였고 이 책을 쓸 때도 수록을 하였는데 원래 신짓개가 간단한 되게 짧은 목격담만 있어요. 그래서 서사가 없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신짓개가 거문도 지역의 설화거든요. 그래서 거문도 지역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은갈치가 인어가 된 케이스 설화가 있더라고요. 거문도에서. 그래서 둘이 서로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따로 있는 설화를 합친 케이스거든요.
단순히 신지기의 목격담으로만 얘기를 했으면 인상 깊지 않았을 텐데 은갈치 설화를 이제 합쳐서 더 재밌게 만든 것 같아서 조금 좋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 책은 많으니 재밌는 책만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어려운 책만 읽다 보면 재미도 없고 독서의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재밌는 걸 먼저 읽고 책을 읽는 습관을 키우다 보면 이제 저절로 어려운 것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학부모님들, 어린이들 항상 저한테 같은 질문을 하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책을 10권 정도 냈는데 이제 곧 이제 청소년 소설이랑 역사 동화, 판타지 동화 여러 가지 장르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 제가 어릴 때 만화를 그려서 이번에 좀 마음 맞는 분을 만나가지고 만화에 대해서 또 도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화는 어린이만 읽는 책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읽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 우리가 동화책을 읽지만 이제 크면서 동화를 잠깐 읽게 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학부모가 되면 그때 다시 동화를 접하게 돼요.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혀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읽고 알려주게 되면서 그때 이제 학부모가 돼서 다시 동화의 매력에 그림책이랑 동화의 매력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어린이 친구들도 지금 저를 좋아하지만 이제 커서 잠깐 잊었지만 학부모가 돼서도 이제 저를 그때 다시 떠올려 주시고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잠시 동심을 잊을 수 있는데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으면서 잠시나마 동심을 찾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으세요.